예, 반갑습니다. 저는 윤영희라고 합니다. 이제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 팀장을 맡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지방에서나 이렇게 역사 특강을 할 때 독립운동사랄지 왜곡된 역사를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상해 남경을 이렇게 우리가 방문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가 뭐냐면 광복일을 다시 걷다라고 하긴 하지만 분노하고 각성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분노하고 각성했던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짧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방문한 곳들이 상해이지 않습니까? 상해라고 하는 곳을 보면은 3.1혁명, 1919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김인현의 3.1 혁명이 일어났는데 3.1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계기는 뭐냐면 고종황제가 독사를 당해요. 일제에 의해서. 독사를 당해가지고 이제 인산일이라고 하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뜻 있는 사람들이 의기를 모아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봉기가 됐던 것이 바로 3.1 혁명입니다. 그때 이제 3.1 혁명을 통해서 일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전까지 무단 통치, 그러니까 힘으로써 식민지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3.1 운동을 통해서 일제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아, 힘만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통치로 바뀌죠?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추구했던 분들은 한반도 우리 땅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이 독립을 장기화로 하기 하면서 상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라고 하는 곳이 한 6개, 7개 이렇게 있었는데 상해에 9월달쯤 돼가지고 단일정부로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받게 됐냐면 마지막 황제가 순종이고 그 다음에 고종황제였는데 고종황제가 그 전까지는 모든 그 임금님이 왕이었죠. 근데 1897년에 지금의 조선왕조실에 이렇게 천제를 지내고 황제로 등극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 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어떤 이름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거냐, 대한제국이 망했으니까 어떻게 이름을 세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신서구 선생님께서 대한제국으로 망했으니까 대한민국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해서 대한제국, 제자라는 것은 그 임금님 제자, 그 제자를 백성민자로 바꿔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이제 오늘 가봤던 상해 임시정부였고요. 내일 저녁 때쯤은 이제 난징으로 가죠. 난징에서 3일차에 난징의 어떤 대학살 기념관이랄지 위안소 박물관 또 난경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난징이란 곳은 보편적으로 중국 예수도를 4곳으로 이야기하는데 북경, 낙양, 서안, 남경, 난징으로 이렇게 수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난징입니다. 이 난징은 우리가 장개석 총통, 그분이 이제 국민의당을 정부의 어떤 수도로서 삼았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우리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이제 1937년 7월 7일 날 노구교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일제가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작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일전쟁으로 발발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노구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노구교를 루커우 차오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일제가 11월 달에 상하이를 점령하고 12월 달에 이 난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3개월의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30만 명의 남경 사람들 대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인갱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학살해가지고 묻어놨던 한 2만여 어떤 시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박물관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경에 가면은 사람들이 일본 놈이라고 하면은 치를 떨 정도로 이렇게 싫어하게 되죠. 그 얼마만큼 학살이 대단했냐면 30만 명을 무려 40일 기간 동안 학살을 하고 여자들을 8만 명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그 학살을 통해서 중국은 일제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극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난징 대학살 박물관에 가면은 이 신문 사진이 걸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학살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목을 베느냐, 106대 베고 수급을 얼마나 많이 냈냐라고 하는 그런 내기까지 할 정도로 참혹하게 이 중국의 남경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이후에 무카이 도시아키 소이하고 노다 스요시 소이는 1945년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한 이후에 1947년에 중국에서 이런 전범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사형에 취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국은 일제에 대해서 중일전쟁 이후에 그 학살에 대한 각성이 돼가지고 분노를 하고 해서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때 어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인증샷을 찍어요. 남경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군복을 입고 인증샷을 찍고 어떤 상반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 남경을 가면은 국가공제라고 해가지고 나라 국자의 집 공통적으로 제사를 지낸다. 국가와 집에서 제사를 매년 이렇게 남경에 대학살을 추모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또 이곳에 가면은 위안부 박물관이 있습니다. 뭐 위안소라고 하는 건 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지금 빨간 원을 그리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박영심 할머니입니다. 박영심 할머니. 근데 박영심 할머니가 지금 이때 그 17살이라는 나이였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참혹하게 일제에 짓밟히고 있었는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증언한 영상이에요. 일제가 어떻게 잔인하게 이렇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북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은 일본군이 개입하고 강제했음을 또렷하게 증언한다. 맞습니다. 나는 17살에 남포에 할머니 집에 갔다가 일본 놈이 와서 덜뿌리 가자 그러더라. 어딜 가자니 하니까 공장에 가서 덜뿌리 시간에 가자 그래서 덜뿌리 하자는 바람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냥 하루 종일 가다 나니까 오대면 하면 중국 낭경에서 가고 보니 뭐 일본 놈의 군대가 와글와글하고 노자들이 잔뜩 있는데 말하자면 거기서 그 위안부 노릇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위안소 이름이란 알겠나? 예, 알아요. 뭐라고? 긴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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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로. 긴수이로다. 긴수이로요, 긴수이로. 상해도 그 집이 있을 겁니다. まだ多分南京に行ったらそれが残ってると思われます。 박영심 할머니는 17살에 중국 난징의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이거 제 말 똑바로 짓지 않는다고. 저 요구대로 안 해준다고. 학제띠요. 예, 피 많이 나왔습니다. 피 많이 나와서 다 죽었댔지요. 뭐. 걔도 높더니 니어 중국 병원이 있어서 중국 사는 병원이 있어서 이거 가서 게임하고. 몇 cm쯤 됩니까, 그 상처가? 기술력 한 50cm 될 것 같아. 20cmぐらい. 아, そんなにあるんですか. 그 일본 놈이 정말 만행을 해 생각하면 못 오르면 사람이 기가 가서 저희도 누이 동생도 있을 거고 이 처자도 있을 거요 자식도 있을 텐데 17이나 떼고 상계도 애기에다 애기. 정말 생각하면 때려 죽여도 센데였습니다. 정말 때려 죽여도 센데라. 위안부는 일본군의 군수품으로 취급당했다. 난징 위안소에서 3년을 지낸 뒤 타이완을 거쳐 싱가포르에서 1년, 다시 미얀마 전쟁터로 끌려가 2년, 모두 6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 할머니는 이제 비록 고인이 됐죠. 근데 20만 명이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나이 때 20만 명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작 거기서 살아오신 분이 2만 명.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 뭐 20여 명 정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일제는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중국은 여기에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해 미래의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박물관을 세우고 이러한 유적지를 만들어서 처절한 그 중일전쟁과 그 일제 제국주의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힌 그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한다는 거죠. 분노하고 각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반면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제가 1876년 강화도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약 800만 명이라는 1945년까지 800만 명이라는 유례가 없는 대학살을 이렇게 범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신까지 없애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기존의 우리나라 역사서는 다 불태워버리고 자신들이 손수 쓴 조선사 37권을 편찬해서 우리가 그 편찬된 교육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후배들, 여러분들의 선배였던 우리까지도 배워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이 말살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동조했던 을사오적이라고 해가지고 이완용은 조선사 편수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또 정신을 팔아먹는 그 역할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고 나서 근 7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간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완용이 그 당시에 수많은 우리나라의 땅을 차지를 했는데 회수가 된 것은 불과 0.1%밖에 안 됩니다. 이완용이 가진 부동산이 어느 정도냐? 밝혀진 것만 해서 서울 여의도의 7배에서 8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회수된 게 0.1%죠. 그래서 친일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후손까지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적으로 우리가 미스터 선샤인에서 잘 봤듯이 의병 활동을 했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병이라는 의자가 뭐예요? 정의로울 의자의 병사병. 정의로운 마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병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단지 암흑에 이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또 후손도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면은 바로 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부의 축적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며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던 사람들은 그냥 이름 없는 아무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이상용 선생은 전 재산을 바쳐서 우당 이회영 선생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김원봉 선생은 밀양 사람, 암살이라든지 밀정 영화에 많이 나오죠. 의열단을 만들어가지고 일제에 위협을 주는 그런 인물로 많이 남겼죠. 내일 이제 우리가 찾아갈 홍코우 공원 거기에서 윤봉길 의사의 매헌기념관이 있는데 이봉창 선생이나 윤봉길 의사에 의해서 이 조그만 한반도 땅이 일제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병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 윤봉길 의사에 의해서 장제스 국민당 총수에게 알려지면서 국민당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사활동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도시락 폭탄 하나 던진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비효과처럼 이것이 일제가 더 이상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하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마련하신 분이 바로 윤봉길 의사라는 거죠. 또한 국내에서는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 마지막에 서대문영문소에서 처절하게 고문을 받으면서 죽으면서도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소전의 유일한 슬픔이었다. 당시 17살이란 나이에 자신의 독립운동의 어떤 의지를 가졌다는 거죠. 수많은 그런 의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비록 내일 윤봉길 의사의 그 매헌 기념관에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의 몇 명을 이렇게 기리면서 알게 되지만 수십만 명의 그 의병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광복,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주권은 찾았지만 역사 문화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영토는 되찾았지만 그 정신, 역사 정신, 나라의 얼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되찾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대학을 지나가는 분들이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학문의 전당에서도 치질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가시게 되면은 진리 상아탑이라고 해서 이 제대로 된 진리를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 정작 친일의 파들이 세워놓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됐었겠냐고 이것입니다. 1919년 3.1 혁명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제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총독으로 온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이 사람이 문화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역사와 정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세우고 정신을 없애는 그런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군 조선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런 작업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왜곡된 역사를 지금까지 배워오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조선사 편수회를 이끈 3인방이 있죠. 마지막에 이만희씨류 그 사람이 이제 황국이란 나라를 환인이라는 한 사람으로 바꾸면서 이 황국의 역사를 한 사람의 어떤 개인사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역사가 고대 상고사 역사가 삐뚤어지게 된 것이죠. 뭐 한사군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독도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해서 일제 우익 교과서에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동북아 역사재단이 매년 200억에서 300억을 받으면서 왜곡된 역사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거죠. 45억으로 역사지도를 만든 애 중국의 담기학이라는 학자가 만든 지도를 그대로 표절을 해서 만들고 거기에 보면은 독도가 없어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후배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당군조선, 우리가 신화로 배웠던 당군조선이 한 분이 아니라 47분의 2096년을 통치한 당군이었다. 그 당군이라는 호칭이 바로 대통령과 같은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를 당군이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한 명의 역사로 만들어버리면서 우리의 완전한 역사를 말살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사학을 이렇게 계보들이 있죠. 1세대가 이병도, 그 다음에 이기배, 노태돈, 그 다음에 지금은 송호정. 이 사람은 당군은 만들어진 신하다라고 해가지고 당군 조선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EBS에서 했던 다큐 시선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역사가 학교의 교과서로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고발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EBS를 강단사학께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1시간짜리 프로를 30분으로 줄여서 방영하게 했죠. 그 정도로 이 지금의 강단사학자들이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올바른 역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언론과 정치와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입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세대 이병도라는 사람이 나이가 다 먹어가지고 죽어가기 전에 친구가 최태원 박사가 양심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냐. 당군은 있었던 역사고 당신이 일제시대 때 그런 왜곡된 역사를 만들었으니까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해라. 양심선언을 해라. 라고 했더니 실제로 양심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당군은 신하가 아닌 우리의 국조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했더니 그 2세대, 3세대, 4세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나이가 먹어서 돌아가실 때니까 노망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생이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올바른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의 내용을 기정사실하고 있는 시민강좌를 지금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4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다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당했죠. 세월호 사건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이 나서면은 너희들이 다치고 성공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바른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왜? 너희들이 성공하는데 역사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분노할 줄 알고 행동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Tears down, my heart is quiet. No tomorrow, no more sorrow. This winter's night heals my wounds.
Together we could, together we could fall asleep and drift away, crying peace, feel like children. 대통령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동요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 그냥 아는 동생일 뿐인데 왜 불안소까지 가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Heals my wounds, stops my everlasting sighs. 지금 이 사회가 우리에게 준 실망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매우 화가 납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죽게 만든 사회가, 그 사회에서 방관하던 국민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 침묵하던 자신에게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말을 들어주는 여러분 또 마음속에도 제 친구들이 빛나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ou're not mine, but I'm yours. Together we could, together we could fall asleep and drift away, crying peace. Feel like children.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술집에 보면 청년은 미래를 말하고 중년은 현재를 말하고 노인은 왕년을 말한다. 이런 게 이제 있는데요. 저도 조금 나이가 더 들어가고 있지만 젊었을 때 이걸 좀 더 빨리 알아가지고 이런 역사 광복 운동에 더 앞장서고 더 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 알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목소리와 힘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외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외칠 때 진정한 젊은이로서의 어떤 열망과 패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이 먹어가지고 왕년에 내가 왕년에 그걸 했었는데 그런 후회를 하지 않고 바로 이 지금의 나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후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환단곡이 당군세계에 나온 이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위국제도가 막서는 사기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은 선배의 기계가 앞서는 것이 없고 막급어 사학은 사학보다 더 급한 것이 없으면 하여 무엇이냐.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바로 사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비의 기계를 진작할 수 없고 사기가 부진즉 국본이 요요 정법이 기니라. 바로 선배의 기계가 진작되지 못하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제 20대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역사의 의식을 바로 갖고 바로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세대에 가서 국가의 근본, 그것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계시는 불과 뭐 한 5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적으면 적다라고 하고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각성해서 행동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류원형 문화사절단의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이 찾고 알리고 복원하고인데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역사 광복을 나서야 할 때고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복원하고 알리는 그런 역사 공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